안녕하십니까. son국권 혼술 12월 21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마침내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오늘이 바뀌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재옥 대표 권한 대행이 모처에서 한동훈 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직서를 적극적으로 곧바로 수리를 할 텐데 인사권자죠.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에 한 강력단체장에게 지금 정치 경험이 없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지만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을 보면은 정치도 잘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쓴소리를 잘할 인물이다, 이렇게 또 평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서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오후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하죠.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고 나서 정식으로 출범을 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그런 이야기를 윤재옥 권한대행이 했었는데 실제로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가겠죠. 그러면 국회에서 또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 공세를 펼칠 텐데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제는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정치 선언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내가 좀 독해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 말문을 닫았죠. 자, 오늘은 사실상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나중에 그 내용들을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 마치고 오후 5시에는 법무부 청사로 돌아가서 이임식을 합니다. 이임식을 하면은 또 검찰을 떠나면서, 법무부를 떠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어떤 이임사를 남길지도 이것도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추인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비대위원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비대위원들을 한 12명까지인가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각계각층에서 뽑겠죠.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는 새로운 정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말로만 계속 되던 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니 여야 모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 여권 안에 정치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당장 해야 될 것은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고 공관위를 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천 작업과 동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또 선임을 하고, 아마 선거대책위원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원래 당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죠.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격이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한 축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아서 투톱으로 선거를 이끌 것이고, 그것도 외부에서나 아니면은 이 정치권 안에서 좀 올러급 정도가 한 명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권역별로 선대위원장을 또 둘 수도 있죠. 자, 그것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체제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 영남 중진을 중심으로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한 사람은 장제원 단 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아니 김기현 대표도 버티고 있는데 자기 울산에 계속 출마하려고 당 대표직까지 던지면서 버티고 있는데 왜 내가 불출마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인데 한동훈 체제가 들었으면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지금 이 상태의 인적 구도로 국민의힘을 이끌고 가면 그 비대위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영남권에 안주해 있던 영남 중진들이 아마 대거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공관위가 들어서면은 공관위와 호흡을 맞춰서 컷오프, 현역 의원 컷오프를 할 텐데 아마 박근혜 비대위 때 25% 컷오프를 했죠. 그것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안에서 비윤, 반윤, 설당이 없어지겠죠. 이 본인들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김웅 같은 경우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김주애에 비유를 했었죠. 한동훈 그 비대위 체제를 거의 막말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준석은 완전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가뜩이나 당에 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김기현과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완전히 들통이 나서 이 산통이 깨져버렸죠.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당 중진, 안철수 의원에게, 아버지뻘 안철수 의원에게 생방송에서 EXX 하는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이준석과 같이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대로 27일 날 당을 떠날지 안 떠날지 그것은 본인이 뭐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제 이준석은 정치판에서 아마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그 한동훈 효과겠죠. 민주당은 지금 겉으로는 뭐 한나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 그때 윤나땡, 윤석열 나오면 땡큐. 그러다가 정권 뺏겼죠. 한나땡 이렇게 하는 것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기색을 감추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는 아마 후들들 떨고 있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한동훈은 일당백이었죠.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법사위, 뭐 예결위,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도전했다가 일일이 다 깨졌죠. 일제히 다 깨졌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대위원장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더구나 반대쪽 야당의 대표가 이재명입니다.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사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수사를 받는 계속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자, 그런 대립구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 한동훈의 효과로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낙연 손절론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한동훈의 파고 효과, 한동훈이 미칠 정치판에 미칠 영향 이것들은 앞으로 총선 때까지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제가 추측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2시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TV, 아투TV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son국권의 현장 정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특히 한동훈 본격적인 정치 대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사항을 놓고 제가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후 4시 아투TV, 아시아투데이 TV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감사합니다.